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도 부진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소득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달 소비자 신뢰 지수 예비치가 81.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 월 확정치 기록인 81.9를 밑돌고 시장 전망치인 83.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유로존의 4월 무역 흑자 규모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유럽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계절 조정을 감안하지 않은 유로존의 4월 무역 흑자 규모가 157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139억 유로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라크 붕괴 위기로 유가 폭등 우려가 고개를 돌고 있습니다. 이전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비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라크의 석유 공급은 차질이 없는 상태고 단기적으로는 석유 공급이 안정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석유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라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는데요. 투자자들은 하루 전까지 악재로 작용한 이라크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이틀 연속 하락한 데 따른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상승한 16,775.7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지수는 0.31% 상승한 1,936.16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는 0.3% 오른 4,310.65포인트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날보다 0.95% 내린 6,777.8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0.26% 하락한 9,912.87포인트로, 프랑스 증시 역시 0.24% 하락한 4,543.28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증시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 폭내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글쎄요, 과거 같은 제가 또 그 연가폭도 풀고 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욕 한들 어떻고 안 한들 어떻게 가만 참 너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 굉장히 좀 편안하지 못하시죠? 일단 금요일날 우리 개인들이 또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개인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밤내하는데요. 금요일날 하루만 선물도 손해, 옵션도 손해나는, 첫날부터 손해나는 26억 일단 첫날부터 데미지 되는 그런 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뒷동산 가라 이렇게 했는데 뒷동산 가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61평에서 다니는 이런 부분 굉장히 큰 데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추세는
하방 추세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여러분 지금 그 추세선을 한번 꺼볼 것 같으면 추세선 자체가 이제 이 추세선이 굉장히 신뢰도 있는 추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말을 조금 기다려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증권 속설의 그 추세에 절대 이제 그 순응하고 추세에 맞서지 마라. 제가 이제 어제 누구 잘 죽었다 이야기했죠. 저도 뭐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추세의 대의에 따르라는 그 뜻인데 그거를 여러분께서 또 맞섬으로써 어제 데미지가 큰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뭐 여러분 보다시피 21일평 상태 이 노란선이 21일평인데요. 21일평이 꺾인 부분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MACD의 데드 크로스는 분명히 화근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골든 크로스 날 때 그때 사는 거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MACD에 부디 도전하지 마십시오. ADACME에 도전하는 분은 조금 문제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MACD 데드 크로스에서 주식이 갈 겁니다고 떠드는 우리 세월경제의 어느 전문가라도 있으면 그 전문가는 제가 대놓고 쌍판대기에 대놓고 욕해버릴 테니까 이 방송을 다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MACD 데드 크로스에서 제가 분명히 하는 것은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문외 상태의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MACD 데드 크로스에서 여러분 데미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콜 하지 말라니까 어떤 X가 콜하고 지랄입니까? 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뭐, 여러 번 말할 거예요.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 반등합니다. 반등하자 301일평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반등해봐야 21일평입니다. 21일평이니까 여러분 코스닥은 반등 이후에 제가 볼 때 현금화에 지르하는 부분이다. 코스닥 자체가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제가 두 차례 이야기했죠. 골든 크로스 나면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코스닥 자체가 뭐 전고점 573, 3년 기다리면 가지만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건 아니고 코스닥 자체가 워낙 여러분 보다시피 순환매가 빠르니까 여러분 바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보시면 첫날부터입니다. 첫날부터 제가 예상을 좀 했어요. 첫날부터 이제 외국인 개인들 1조 이상 총력을 피는 또 이제 선물에서 일단 칼을 빼들었습니다. 빼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본다. 여러분들도 일본 증시와 상해 증시가 플러스 상태, 특히 일본 증시가 0.8% 엄청나게 많이 뜨고 상해 증시가 0.9% 때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했을 때 여러분 어느 거를 해야 될지 모르고 흐둥주둥되고 장 자체가 굉장히 급락 나올 때 여러분들 굉장히 흐둥주둥됐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 시황에 도전을 하지 마라 이름보다도 저 시황을 참조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옵션에서 마이너스 하나도 우리 개인들이 선물해서 수익을 났습니다. 그 선물에 수익 난 부분이 저희 청송촌놈 전문가 방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인해 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거의 다 이제 속이 말하는 프로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선물 옵션 모든 시황에 하시는 분들, 특히 선물은 매매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손에 나서 손 들고든지 아니면 손에 안 나기 전에 저한테 손 오든지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제가 돈 분명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지어 외국인과 기관들도 여기 청송 촌놈방에 눈치를 볼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제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요일 날 여러분 강좌 엄청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수용 인원이 60명인데 서 있는 분이 20명 더 들어올 수 없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을 위한 선물 강좌는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이번 주도 될 거고요. 이번 주는 강좌 개설을 무료 강좌 개설을 하나 더 했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와 같이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두 분류예요. 이제 왕초보 처음 초보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0시 오시고요. 선물 매매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저번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11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한다. 왜 1시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초보는 11시,
왕왕 여성분들만 위합니다. 왕왕 초보는 10시,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11시 오시면 오후 3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오실 때 음료수와 물을 가져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사거리 왼쪽 산성병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이 부분입니다. 전환선 하방 해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주가가 뭐 반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그 전환선에 다이는 부분입니다. 이 다이는 부분.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원, 어제도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원의 저항 지지가 다이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뭐, 2평으로 보면 61평이고, 일목균형표로 보면 선행 스팬원 부분인데, 요즘 선행 스팬원이 더 잘 맞습니다. 이번에 어제 하락,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원의 하락,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선행 스팬원의 하락이 있으면 주가에 하락이 있다. 이렇게 지금 누차 이야기했는데, 일목균형표 시중의 책들 다 사기꾼입니다. 특히 한국경제에 일동 모 전문가가 쓴 책, 원본이가 다 사기꾼 책이니까 절대 그거 사지 마시고요. 수익을 말하다, 오늘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시중에 파는 책 가지고 여러분 일목균형표 한번 선행 스팬원이 떨어지면 주가 떨어진다는 말 찾아보십시오.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쁜 책, 틀린 책 계속 뺏기니까 그 틀린 게 계속 틀리고 되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제가 무료 강조 한번 개설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일단 또 선행 스팬원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그 부분을 보시라 이렇게 봅니다. 선행 스팬원이 횡보하면 횡보 국면이고 선행 스팬원이 하락하면 주가 하락이고 선행 스팬원 상승이면 주가 상승이다. 우리 앵커님 또 이거 외우세요. 별표 치세요. 앵커님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원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선행 스팬원만 확대가 보시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식에 한가람 여부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 횡보할 것 같아요. 횡보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저의 그 언어 어감을 아실 거예요. 복지부동입니다. 이거는 그냥 복지부동이고 큰 소리 좀 치면 주가가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많은 분 감사하다는 분 비해서 진짜네 빠지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빠지면 빠집니다. 참 여러분 불이 미국 뜬다고 유럽 뜬다고 우리나라 주식 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송 금은토바도 박스넷 이런 데 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절대 안 뜹니다. 절대 안 떠. 절대 안 뜬다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분 보다시피 글로벌 파생 시장의 핵심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옛날처럼 미국 뜬다고 뜨고 빠진다 하지 마십시오. 그날 우리 금요일 날 온 동네 뻐꾸기 다 뜬다했습니다. 절대 뜬다했는데 폭락 나왔어요. 이래서 데미지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갖고 매매하십시오. 불이 중심을 갖고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장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두 종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 말 안 하겠습니다. 61일평을 일단 하방에 끝났다. 61일평에서 하방 이하 갔다는 것은 뭐를 인지하는 것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61일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삼성전자 61일평 보십시오. 이제 반등하겠습니다만은 끝자락이죠. 끝자락이란 말은 뭡니까? 61일평이 곧 꺾인다. 61일평 꺾인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우리나라 증권 동영상 방송 청송촌님이 만든 거죠. 뭡니까? 61일평에 도전하지 말랍니다. 61일평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61일평이 꺾이고 있습니다. 61일평이 꺾일 때 캔들이 위에 있으면 과감히 팔아주는 게 현명하다. 제가 분명히 인위적으로 61일평이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두 종류 위에 왔는 겁니다. 외우세요, 앵커도. 제가 볼 때 61일평의 하락이 상승의 캔들이 있을 때 주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일평의 부분을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 61일평이 지금 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1일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요. 주가 떨어질 때 상승할 때는 뜸뜸이지만 떨어질 때는 장대 개입 나오는 이런 게 61일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1일평에 도전하지 마. 네이버 61일평이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네이버 61일평이 앞으로 여러분 한 달 이상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물망 차더
홈페이지에 그물망차를 안 맞다고 떠드는 액수는 어떤 액수고? 내가 뭐 그물망차를 저점까지 간다 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 노벨상 타는 사람인데 네가 뭐 잘한다고 노벨상 타는 사람한테 사태질하고 무식하고 돈 잃는 게, 증권시장에서 돈 잃는 게. 여러분, 보조지폐 안 만족하는 사람이 좀 없습니다. 과거 안 만족했습니다. 보조지폐 만든 사람 다 노벨상 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한 명밖에 안 탔습니다. 그것도 평화의 상요. 경제상 타는 데 있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물망차도 만든 사람, 노벨상 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물망차도 아르칸다 했죠. 여러분, 카드라 방송 좀 믿지 마십시오. 지가 우회합니까?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신이 못하는 거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 상승하는 거 몰라요. 내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유명한 스님한테도 물어봤고, 시부한테도 물어봤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신께서 전지전능한데 상한가 가는 거 아느냐? 모른다 했어요. 두 번째는, 키 작은 사람 키 크게 못해요. 신은요. 태산을 옮겨도 그거는 못한대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머리 큰 여자, 성형녀도 이쁘냐, 안 이쁘냐? 안 이쁘다. 그거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분명히 물어. 세 개는 뭐 안 됩니다. 누구도 뭐 합니다. 주식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누구를 믿느냐고. 아무나 믿지 마십시오. 내 말은 참조만 하시라 했지만 믿지는 마십시오. 절대 주식은요, 신의 신권력 외역 영역입니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 주식은 누구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5년 전에, 아우 방송, 이투마다 전문가 방송 5,000명씩 들었습니다. 돈 벌었습니까? 전부 전문가들, 돈 벌었습니다. 아무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주식 지 그래 잘 알면 왜 여러분 가르쳐 있습니까? 지돈과 주식하지. 여러분, 전문가는 없습니다, 주식은요. 주식은요, 왕로는요, 1등 주사 어쩌면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 공평합니까? 절대 공평 안 합니다. 옵션시장 공평합니까? 절대 공평 안 합니다. 그 중에 어느 정도 공평한 선물만 어느 정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시장도 야간 선물해서 외국인 펀드들이 조작해가지고 돈 먹은 거 여러분 신문 안 보셨습니까? 선물은 결론은 뭡니까? 파워게임이고 많은 쪽에 붙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선물 전문가 중에 제일 많은 쪽이 저쪽이니까 붙은지 안 붙은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저 시황을 참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지금 중심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중심 가격 여러분 260에 있습니다. 260에 있다는 건 뭐를 말할 줄 아시죠? 평균 가격에서는 여러분 X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해야 됩니다. X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우존스 지수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아래꼬리 들었습니다. S&P 반등했고 반등했습니다. 반등했다고 우리나라가 더 뜰 것 같습니까? 많이 뜰 것 같습니까? 주가 상태 음봉위에서 다시 돌릴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 추세에 잠시 쉬어가는 자리일 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간다는 건 뭐 모릅니까? 쉰다는 건 뭡니까? 자, 여러분, 변동성 지수, 위험성 지수죠. 위험성 지수가 어떻게 10위입니다. 10위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위험성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돈 먹을 가능성이 없다. 돈 먹을 가능성이 없다. 위험성 지수 여러분 14 될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 포지션 취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왜 합니까? 여러분 돈 먹을 것 같습니까? 옵션 하지 마시라니까 왜 합니까? 옵션 해야 될 사람은 내가 분명히 했죠. 관피야, 군피야, 정피야. 국회의원들 하라니까 왜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같이 선한 분들이 왜 합니까? 세금 잘 내고, 담배 피워가지고 담배 세금 내고, 증권 거래가 증권 세금 내는 여러분, 세금 잘 내는 여러분이 왜 자꾸 옵션 해가지고 돈 더 잃느냐 말이에요. 하지 마시라고! 왜 안 하냐고! 하지 마세요. 옵션 하면요, 옵션 내 말 듣고 절대 막판에 그냥 재미로 조금 하십시오. 옵션 계속하면 1년 내로 48,300원짜리 젯살 분할 신청 수입 인치 삽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세요. 옵션 여러분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옵션은. 승수 자체가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승수예요. 여러분 오늘도 쉬어가십시오. 분명히 쉬어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엑스펜 1 꼭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횡보장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관심주였던 OCI와 EGL 페어가 지수 하락 속에서도 3% 정도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 부분 AS 부탁드리고요. 자, 지난 금요일장은 2000선을 못 지키고 1990선에서 마감했는데 급락한 시장도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의 고점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지수 상승의 조건 중에 워낙 약세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의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전고점까지의 끌어올렸던 지수 2020포인트까지의 변곡이 시작되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역시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두 종목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는 부분들로 접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죠. 삼성전자도 한 3%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1% 넘는 하락세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의 하락세를 예측했던 부분들이 일치를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되겠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매수에 임해주었던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지금 매도세가 좀 나와준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61선의 아랫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고점 여부가 좀 될 수 있겠죠.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그런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현금화 유지하면서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수 하락 속에서도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 하락 대비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일단은 OCI도 그렇고 EGL 페어 같은 경우에도 지속 말씀을 드렸던 하락 되돌림 파동에서의 부분들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OCI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I가 일단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16,300원까지 하락시켜놓은 이후에 큰 그림에서 주가가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악재가 나온 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 부분 속에서 5일선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오면서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에 이 OCI가 3% 넘는 지수 대비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그러면서 양봉 마감을 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5일선의 회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상황들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상승 포인트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5일선의 회복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죠. 주봉의 기술적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주의 저점을 일단은 이탈하지 않고 양봉을 마감한 그런 주봉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저가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된다.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수 상황이 되겠죠. 1% 넘는 그런 하락 속에서도 일단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황이 개선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부분 속에서도 단연 실적과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이 OCI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이 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에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메우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EGL 페어가 되겠습니다. 이 EGL 페어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3% 넘는 그런 상승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참 희한한 부분인데 이렇게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못할 때 마치 해지를 걸어오는 종목처럼 남들 종목은 하락한다라도 일단은 저하고 호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한다면은 시장은 순응을 하되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종목별 차별화는
반드시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 OCI 같은 이 EJ 페어도 제가 이제 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이미 이제 닳도록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의 수급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3% 넘는 그런 상승세에 나왔던 그런 요건들이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의 소폭이지만은 일정 부분 매수가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개인들의 매도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공모가가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부터 올라온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썩은 물량이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말은 저항이 많다라는 의미인데 차익 시정과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5월 중순, 그러니까 5월 중순과는 지금 반대로 지금 1,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응집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 EJ 페어 같은 종목은 21일평 그리고 상단 저항들이 수렴화되는 부분들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목표가로 잡았던 부분들 13,000원 부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의 돌파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했는데 한 100분 정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신뢰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었는데 사실 금요일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아마 방송이 끝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9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서 5시간 넘게 종목 상담은 거의 한 60종목 가까이 상담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제 정작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장중에 뭐 CTC 바이오만 매수 포인트가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한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서 일단은 뭐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 뭐 지켜보신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뭐 강연회를 통해서 꼭 한번 다시 개최를 해서 정모가 됐든 뭐 강연회가 됐든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마련해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오늘은 일단 종목이 있긴 한데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위해서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포지션 만드시고 중요한 부분 보유주 잘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좋은 수익률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